축구, 현재 사람들 사이에선 전 세계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유럽에서는 유독 축구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만큼 축구의 진심인 정도가 굉장히 과격하고 심하다고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포터들 사이에선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사커 홀리건이죠. 축구 경기에 있어 우리와 상대 진영 사이에 어느 정도 라이벌 의식이 있으면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속출함으로써 유럽 내에선 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축구에 열광하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을 축구의 기원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축구의 기원이라 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우리가 축구의 시초다라며 우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축구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국의 기원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축구를 주로 사커라고 부르죠. 이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사커,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풋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풋볼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축구가 발로 공을 차는 스포츠이기에 풋볼이라고 부르는 건 줄 아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 말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두 발로 뛰어다니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즉, 부자들은 주로 말을 타고 하는 폴로 같은 스포츠를 즐겼고 반면에 풋볼은 서민들이 주로 즐겼던 스포츠였죠. 무엇보다도 옛날에 풋볼은 발로만 경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는 1042년 덴마크인들에게 영국이 정복당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후에 영국이 덴마크로부터 해방이 되자 영국인들은 복수의 뜻으로 그들의 두개골을 땅에서 판에 차기 시작한 것이 영국 축구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선 두개골 대신 동물의 방광에 공기를 불어넣어 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축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문서는 1314년 런던에서 공표한 축구 금지령입니다. 아니 축구를 금지하다니 왜 축구를 금지했던 것일까요? 당시엔 국가가 당면한 전쟁과 정치 그리고 종교적 상황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만 했는데 민중들이 풋볼이라는 스포츠에 너무 미쳐 있으니까 나라꼴이 개판이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시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2세가 궁술 수련을 더 시킬 목적으로 금지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때 금지령을 시초로 1847년까지 총 42번의 풋볼 금지령이 선포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로 오랫동안 수십 번의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사실 근대 축구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주로 매스 풋볼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판인 스포츠였습니다. 16세기에는 풋볼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죠. 이렇듯 민중들이 풋볼을 행함으로써 여러가지 악덕이 만연하고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민중들의 풋볼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쉽사리 사그라치지 않았죠. 그럼 영국에서 이런 풋볼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잉글랜드 북쪽이 위치한 더비주에선 제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슈로브타이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 라이벌 마을 혹은 길드 간에 벌어진 풋볼 경기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죠. 문제는 이 풋볼 경기는 규칙이랄 게 없었습니다. 공도 그냥 막 손으로 잡고요. 심지어 이것을 명목 삼아 원한을 갚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으며 사망사고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공이고 뭐고 그냥 냅다가 면상부터 갈겨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슈로브타이드 축제 때 벌어진 풋볼이 이후 각국의 럭비나 미식 축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현대 풋볼식 경기의 조상인 격이죠. 하지만 이렇게 민중의 힘을 상징하고 있던 풋볼이 자본주의적 공업화, 즉 부르주아들의 산업혁명 진전으로 급속히 쇠퇴했고 이에 따라 민중들의 사회적 공유물 중 하나였던 베스풋볼은 점점 사그라졌죠. 지금까지 중세에서 근대까지의 축구를 알아봤는데 그 실체를 파보니 축구는 당시 야만성과 폭력성이 만연한 성격의 스포츠였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스포츠 중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부턴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 축구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영국에서 어떻게 축구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가장 조직적인 변화를 보인 스포츠가 축구
축구인데요. 원래 민속적인 스포츠로서 민중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거리에서 행해지던 풋볼이 상류 계급에 침투하게 되어 조직화를 이루게 되었죠. 결국 1863년 축구협회가 설립되었고 그해 10월 26일 제1차 회의부터 시작해서 12월 8일까지 총 6번의 회의를 걸쳐 협회가 인정하는 규칙에 기반을 둔 축구가 탄생하게 되죠. 스스로 이것을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고 불렸으며 사람들 사이에선 어사커라는 애칭이 붙여졌고 이것이 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애즈를 생략하게 되면서 사커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정비된 축구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영국의 식민지로도 확산이 되었죠. 이러한 점 때문에 현대 축구의 기원을 영국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하여 1888년에는 잉글랜드 북부와 중부의 12개 클럽에 의해 풋볼 리그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가 된 것입니다. 과거엔 민중들, 즉 주로 노동자 계급 위주로 교회 및 일요학교 그리고 펍과 공장 등을 모체로 하여 즐겼던 축구가 이젠 각 지역 출신의 플레이어가 속해 있는 클럽이 축구계의 주축이 된 것이죠. 또한 초창기 클럽은 중산층 계급과 퍼블릭 스쿨 졸업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1883년 노동자 팀으로 구성되었던 블랙번 올림픽스가 FA컵에 우승하게 되면서 그 중심이 점차 노동자 계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FA에 의해 승리를 얻어 프로 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풋볼 리그가 만들어지고 난 후 나중에 프로클럽이 된 노동자를 중심 세력으로 클럽들은 자신이 머무는 지역사회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 팀이 강해지면서 관객 수는 더욱 증가하였고 1885년 FA컵 결승전 관객 수는 27,000명, 1893년에는 45,000명으로 늘었으며 1893년에서 1903년까지 약 10년간 평균 관객 수는 무려 8만 명에 달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어떻게 현대 축구가 발전되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문제는 현재 축구 홀리건이라고 불리는 폭력적인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아니 어느 정도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고 축구 팬들도 이제 많아졌는데 왜 아직도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먼저 홀리건이란 1890년대 런던 시내에서 난폭한 행위를 일삼던 아일랜드 일가에 있었던 것으로 거리 양아치나 소년 불량배들을 향해 홀리건이란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이 시초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960년대 초기부터 영국에서 축구와 관련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 사커 홀리건이란 단어가 붙여지게 되었죠. 그런데 축구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서는 필드는 하나의 성스러운 영역으로서 플레이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문제는 1961년 선더랜드와 토트넘의 FA컵 준결승전에서 선더랜드의 관객들이 단체로 그라운드에 난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이 TV로 방영이 되면서 그 이후로 자신들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지고 있으며 경기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그라운드에 난입하게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1980년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유럽 선수권 경기 도중 큰 폭동이 발생하면서 이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심어지죠. 이후 유럽 국가에선 이 축구 홀리건에 대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솔직히 경찰 몇 명 배치해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관중 떼를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심지어 당시 서구 사회 내에 역사적 정치관도 문제가 좀 있었죠. 축구의 인기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축구계 내에서도 극우 및 네오파시스트 정치단체와 폭력을 휘두르는 일련의 스킨헤드의 기사를 통해 상대팀 서포터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듯 축구 홀리건에 대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하기가 불가능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뭐든지 과몰입하게 되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스포츠를 보다 보면 차가운 이성을 놓은 채 마음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 꼭 경기장 내외 폭동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선수들을 향한 선 넘는 비난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축구가 좀 시끄럽죠? 물론 현재 대한민국 축구는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으로서 비판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응원이 아닌 숭배와 찬양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비난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악플과 SNS 테러도 일종의 축구 훌리건이 아닌가요?